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이거 뭐 언제 뭐 될 거야, 아직 되려면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시도를 하는 거는 내년 초면 진행하죠. 내년 초 진행이면은 주가는 미리 움직이죠. HLB도 가남 승인 일정이 다가올 때 6개월 전부터 움직였죠. 자, 그런데 사실 이 HLB의 가남 재료는 지속적으로 아주 강력한 재료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재료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2000조짜리 재료가, 그것도 대통령의 입으로부터 나온 적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강한 지금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내린다 싶으면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서 너 팔아 내가 받을게, 이런 분위기죠. 쉽게 죽을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그러나 주가가 계속 가지 못하죠. 또 어느 정도 이제 신용 또 털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다가 한번 후두둑 털고 다시 가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언제쯤 한번 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2000조짜리 재료니까 이건 엄청나게 큰 재료죠. 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두 종목만 관심을 가진 게 좋습니다. 대장이 파도를 치죠. 잠깐 파도 한번 철썩 치면은 나머지 주변주들은 쓰나미를 맞습니다. 쓰나미 철썩 쓰나미로 와장창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쪽이 제일 안전합니다.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거 이제 다시 시작하나 보다 하고 들어가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원래 이 테마주, 이것도 테마주입니다. 이것도 테마주.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쪽에서는 무조건 대장을 잡아라. 자, 제 번호는 010-2218-8135입니다. 자, 지금 이 초창기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회원님들은 수익을 상당히 많이 냈고 지금도 내고 있고, 매일매일 또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수익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타점을 계속 제가 잡아드리니까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부분들 보면은 가스공사 가지고 계속 끌고 가서 지금 거의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는 거의 최고조 수준에서 매도를 했고, 또 올라갈 때 잡아서 또 매도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다. 상당한 지금 기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같이 하시면 아마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지금 관련주들 보면은 한국가스공사가 그냥 대장입니다. 대장. 이 에너지를 보면은 이 거래량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거래량이 식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단일가 걸려서 3일 동안 거래가 조금 죽었었는데 연날 크게 흔들었죠. 흔들었지만 흔들고 매집해서 밀어 올렸죠. 엄청난 에너지로 밀어 올렸다. 근데 지금 몸통 부분에서 십자 도지가 좀 크게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일선을 지지받고 있죠. 이는 단기적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5일선 언저리 딱 지지받았죠.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계속 간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가 살아있죠. 계속 거래가 살아있다. 좀 거래가 죽었어도 600만 주죠. 자,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다른,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스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전에는 계속 거래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그러다 크게 올라섰는데 쉽게 죽을 상황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보이고, 그렇지만 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가다가 한번 출렁 내려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밑꼬리를 달든 윗꼬리를 달든 간에 내려앉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5일선을 지지를 받으면
고 해도 됩니다. 고 해도 된다. 크게 보는 관점에서는 계속 고다라고 해도 된다. 뭐 여기서 이제 잡은 분들은 요 언저리면은 계속 고 해도 되겠죠. 자, 그러고 좀 위에서 잡았다고 해도 지금 수익 많이 났겠죠. 계속 고 해도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5일선을 깨죠. 5일선을 깨면은 이거는 조정을 잠시 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봤다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5일선을 깨지 않고 어쨌거나 5일선을 지켜내면서 간다 그러면 이거 다 장중 조정이라고 합니다. 장중. 그래서 이거 안 팔고 계속 기다려.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쭉 올랐을 때 여기서 한번 매도했는데 여기서 한번 또 매도. 지금 이 장중 조정이 일어나면서 계속 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장중에 손바꿈을 다 해버리고 밑으로 끌어내려서 매수를 할 기회를 주진 않겠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제 깨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많이 더 올랐네. 100% 올랐으니까 이제 좀 조정 좀 해야지. 좀 하는 척 하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고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기세는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HB가 한번 제대로 기세를 일으킬 때 얼마나 강한지 봤죠. 이 몸통에서 이제 십자 도지가 좀 나온 게 조금 걸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 도지를 만들면서 장중 조정하고 5일선을 잘 지켜냈다. 라는 데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의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5일선을 지켜낸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됩니다. 이건 가면 된다. 하루 롤링이 거의 뭐 아래 위로 한 5%씩 정도는 위아래로, 위로 5%, 아래로 5%, 이 정도는 기본이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급등주는 기본이다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PBR도 얘는 안정적이죠. 0.54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PBR 측면에서도 안정적이고 매물대 측면에서도 안정적이고 거래량이 너무나 폭발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아무리 위에서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이 매물대가 지금 여기까지 올랐죠. 여기에 매물이 좀 있겠지만 이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이미 거래량이 다 잡아먹어 버렸다. 이런 매물은 매물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 정도로 거래가 많이 터지죠. 그만큼 강력한 재료다 라는 2000조짜리 재료니까 얼마나 강했습니까. 자, 얘가 그런데 기침을 뭐 에치 콜록 이렇게 하죠. 감기 몸살이 걸려버립니다. 자, 코롱 글로벌이 나도 수혜주도 하고 쭉쭉 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보면은 아주 엄청나게 늘죠. 갔다가 쭉 끌어내리죠. 이 고점에 샀으면은 이 손실 3일 동안에 손실이 엄청납니다. 이 정도로 흔들어 버리면서 올라가죠. 이게 2등주다라고 볼 수 있고 차트의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레이저로 쏘듯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 이 에너지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대신에 5일선이 꺾이게 된다면 세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수준의 겁을 줄 수도 있다. 요것처럼 얘도 쭉 올라갔다가 쭉 끌어내리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5일선만 잘 보면 된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2000조짜리 재료이기 때문에 거기다 가스비 인상까지 거의 맞물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5일선을 만약에 깬다면 깨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좀 돌아서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밀고 올라가는 아주 강력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밑에 회의를 통해서 21일 날 첫 회의를 했죠. 거기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이런 국내 기업들이 있죠. 처음에 그런 거 관계없이 같이 올라간 게 코롱 글로벌이고, 근데 지금 가스공사가 파도가 뭐 찰싹 쳤죠. 장중에 얘가 오늘 금요일 날에는 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마이너스 7%까지 조정했으니까 꽤 많이 했죠. 조정했지만 파도가 철썩 쳤지만 밑에서 매수세가 늘어서 쭉 올렸죠. 외인이 77만 주나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2.5%밖에 안 뺐습니다. 많이 내리다가 어떤 큰 선 세력이 들어와서 그래 넌 팔아 내가 살게 이렇게 하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보이죠. 2000조짜리 재료 다 이런 게 있으니까. 자, 근데 코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얘가 7%까지 내려가다 2.5% 회복을 했지만 얘는 올라서다가 2사선 돌파하고 지금 올라서다가 밀려버리니까 못 올라오죠. 얘는 쓰나미가
와버렸다. 10% 하락이니까 뭐 쓰나미 정도 되겠죠. 고가는 2.3%까지 갔다가. 자, 요런 게 대장주와 주변주의 차이입니다.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건 무조건 가스공사다. 얘가 무조건 대장이에요. 무조건 대장이고, 거래량이나 에너지나 모든 환경이나 모든 부분을 보더라도 그 시점에 대한민국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기업이 이 수혜를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사기업들은 그냥 기대감이죠. 자, 그리고 GS와 SK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으로 같이 따라왔는데 2등주가 원래 그렇죠. 갔다가 얘가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가다가 쭉 밀렸죠. 그리고 다시 따라 올라서다가 다시 밀려 내렸죠. 윗골이 많이 달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재료, 이천지 재료 이런 부분도 지금 맞물려 있죠.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번 크게 올라가서 여기에 매물대가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거래량이 정말 엄청나죠.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에 이 매물대들 올라오기만, 제발 본전만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러고 있는 쌓이는 물량들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 시간도 얼마 안 지났죠. 이게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얼마 그렇게 많이 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도 안 됐죠.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뚫고 계속 밀고 올라가려면 어마어마한 이 거래량과 에너지가 계속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위에서 팔고 지금 밑거리를 달고 내려버리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부분도 걸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독으로 가스 대왕고래 프로젝트만 보고 가기가 조금 껄끄럽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올라가니까 이제 외인들이 막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좀 별로입니다. 얘도 지금 얘는 그래도 2등주 정도는 되고 있죠. 2등주 정도의 움직임으로 큰 굴곡을 가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좀 크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좀 들어가 볼만 하긴 하지만 불안불안한 부분이다.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대장 잡는 거는 단연가스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GS 에너지가 이제 참여한다, 이 소식으로 아주 에너지가 GS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GS가 올라간 거죠. 에너지는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윗꼬리를 좀 달아버렸죠. 상한가 들어갔어야 돼요, 이거는. 상한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윗꼬리를 달았고 외인 기관이 17만주, 11만주 매도를 했죠. 앞전에 이제 들어올렸던 이 부분을 단숨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으로 올라섰습니다. 올라서서 일단은 매물대는 통과를 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매물대는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윗꼬리를 많이 달았고, 얘는 우량주죠. 우량주고 시총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주식이고, 외인 기관들이 많이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을 하는 이런 분위기지만 상을 못 치고 시간 3%나 빼버리죠. 그럼 몸통에서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얘는 충분히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일어나고 나면은 다시 매수세가 한번 붙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되고, 자, 관심을 가질 거는 얘입니다. 얘 GS 글로벌. SK 오션플랜트도 지금 올라서다가 윗꼬리 달고 좀 내렸는데, 얘도 이제 쭉 많이 내려와서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이긴 한데 얘도 우량주죠. 대형주고, 그러다 보니까 외인기관이 좀 매도하고 이렇게 좀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GS 글로벌이 얘도 이제 이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GS 그룹이 수혜 본다 라고 하면은 이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GS 에너지라는 아주 큰 덩치 큰 종목보다는 이 GS 글로벌의 시총이 2,5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세력들이 붙어서 가볍게 장난질을 얼마든지 칠 수 있는 상황이다. 2000조 프로젝트 GS 시작한데 여기도 관심 있다고 했어 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 올라가서 상을 쳐버렸죠. 여기 매물대가 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상 들어갔습니다. 상 들어갔고, 시총이 이제 작다 보니까 2,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기존에
또 여기에서 끼가 한번 있었죠. 끼를 좀 보여줬죠. 여기도 지금 매물대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상당 시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난 상태에서 1년 전에 고점은 일단은 도달했습니다. 1년 전 고점 도달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가벼운 상황이다 보니까 상한가를 일단 미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상한가에 많이 쌓아놨죠. 자, 시간에서도 상한가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얘도 이제 높게 시작해서 이 대형거래 프로젝트가 한번 좀 조정을 한다 라고 하면은 얘도 좀 움직여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높게 시작해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봉이 충분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얘도 바로 사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에너지를. 힘을 살펴서 신중하게 타점 잡아서 들어가야지 이게 또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얘들은 이제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스공사는 시간에서 0.9% 얼마 안 내렸죠. 0.9%인데 여기서 이제 5일선을 지키면 얘는 계속해서 5일선 타고 가겠다는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얘가 5일선이 꺾이게 되죠. 꺾이게 되면은 나머지 종목들이 이미 또 올라 버렸기 때문에 가스공사 팔고 이쪽으로 간 돈들도 있겠죠. 이제 시작이라고.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시동이 걸린다 그러면 가스공사가 위치가 높긴 하더라도 얘가 지금 계속 대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한다면 가스공사,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가 높이고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조정하는 흐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과 위치와 에너지를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략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공략을 한다면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글로벌,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거는 가스공사다. 얘는 5일선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거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